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2일 기술적 분석의 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잠시 공지를 드리면 저희 차기스 3.0 11월에는 신규를 모집하지 않았고 12월에 다시 오픈을 했으니까 혹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공지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종목들은 좀 꺾이는 흐름들이 많아요. 특히나 120평 이탈했다든지 일목을 이탈했다라든지 패턴상으로 좀 꺾였다라든지 뭐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버티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이탈한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다시 신고가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종목보다는 지수가 훨씬 더 강한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순환매가 잘 되고 있죠.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 아래 중형주들이 힘을 받쳐가지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100 선물 간의 어떤 괴리도 좀 보이고 있는데, 또다시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지수 쪽에서 계속 매수 쪽으로 좀 붙는 쪽이 많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어찌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이탈을 확인했을 때 이제 꺾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쯤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좀 어렵다. 왜냐면 지수를 인위적으로 계속 멱살 잡아서 올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이제 10월이었죠. 10월 만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선물 매수 세력들이 만든 흐름도 분명히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주에만 이제 미국 뮤추얼 펀드로 역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들에 자꾸 이제 지수를 패키지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ETF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종목들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 좀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미 국채금리와 주식시장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미 국채금리가 먼저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4.3이 깨져서 저항으로 바뀌니까 바로 밀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출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특히나 최근에는, 예전에는 관세에 대해서 환율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 그러면, 최근에는 국제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연타석으로 또 흔들리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TF 기준으로 50불 아래에서 매집은 전혀 이상이 없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집을 멈추면 되는 거고, 특히나 45불 구간에 왔을 때는 계속 승부를 거셔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끌려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계속 매수로 들어오는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지수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종목이 하루 일일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반대로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종목이 좀 약한데 지수가 끌어올린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종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수가 끌어내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의 의미로 지수를 예측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에 2400을 공격적으로 받아줘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다면, 2450, 그러니까 쌍바닥은 단기에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다른 금융주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감안한다라 그러면 그 자리가 2450 정도의 조정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거는 지수적인 이야기인 것 뿐이지, 지금 시장에 믿을 업종도 종목도 지수도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수를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종목들 중심으로 간다. 특히나 지금 나름 종목에서는 시세 출발, 저희 그 기술백과사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저점 만들고 나서 반등해서 22평 맞고 떨어져 가지고 쌍바닥으로 추세 전환을 만드는, 지금 이 내려오는 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나 더블링 30분의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신다라 그러면
글쎄요, 혹여나 잘린다 하더라도 또다시 노리게 되면 결국은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어렵게 계속 지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라. 한국 시장은 최대한 단순하게 보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홀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구간은 좋든 나쁘든 물려있던 수익을 보던 홀딩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차트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먼저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30분의 흐름이 거의 횡보에 가까워요. 근데 살짝 우상향 횡보의 흐름이 있고, 어떤 지수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그 선물로 보게 되면 일정 수준 지금 21,000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나름 박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압력을 좀 받고 있다. 여기에서 고점을 갱신하느냐 떨어지냐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되었거나 계속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워낙 지수적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역이용하는 세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계속 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여전히 이 구간에서 추격은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온 김에 미 국채 선물을 잠깐 보게 되면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4.5, 그쵸? 4.3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이 자리가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니까 바로 밀리고 있다. 어디까지 밀릴까요? 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4점에서 여기 4.1, 4.0에서 요 구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보면 TF 기준으로는 52에서 55불 사이거든요. 근데 TF를 글쎄요, 매매하는 게 매매적 관점에서 나는 미련이 없다, 자신 있다 그러면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전히 TF는 홀딩에서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로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선물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모습이죠. 그거는 이제 러셀 2000이나 이런 지수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 상승세기를 만들어 놓고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점프 뛰어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결국은 또다시 깨지러 내려올 텐데 그때도 지킬 수 있을까? 혹은 지금 구간에서 쌍봉,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로는 계속 이 자리를 이야기했고, 코스닥은 만들었고 코스피는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살짝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짝꿍댕이 흐름이 되는 거고,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막상 오르고 나니까 그렇게 스탠스를 바뀌는 쪽이 많은 흐름으로 좀 보여가지고, 사실 그 이야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은 고민스럽다. 패턴상으로는 어찌되었거나 패턴을 무시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고, 결국은 패턴을 무시하고 움직여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맞득치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이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수도 지금 저점 만들고 20평 저항 받고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추세 전환들은 무조건 믿을 만하다, 무조건 수익이다라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100%는 당연히 없으니까.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시도한다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잘린다 하더라도 또 시도하게 되면 결국은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패턴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우리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지수, 오늘이었나요? 그저께는 기사 보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지수 중에 유일하게 강력 매도 의견이 한국 코스피랑 멕시코인데, 그나마 멕시코는 우리보다 위치가 낮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나와 있고, 한국 시장은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특히나 환율이 또 더 이 평가를 절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밀리고 있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고생하는 이유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주도주가 없다, 주도 업종이 없다. 지금 바이오 제약이 그나마 제일 잘 나가다가 얘네도 꺾이고 있고,
한 2-3주 전부터 이야기 드렸죠. 꺾였다고. 그리고 이차전지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자리마다 계속 매도를 막고 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계속 투자자로 하여금 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차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BM만 하더라도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건 나름의 수급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고 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저렇게 밀린다? BM이 나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 저렇게 밀릴 때마다 계속 메리츠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가 야로를 부리든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몰라도 대차 잔고도 늘지 않아. 그리고 저 창구에서 매수 매집한 적도 없어. 근데 1년, 2년 동안에 140만 주 이상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누가 뭔 짓을 하고 있지 모르니까. 우리 시장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건 아닌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대놓고. 특히나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공매도 금지해봤자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통계상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껏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연장됐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 이거 그냥 공매도 재개시키는 게 오히려 반등에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래야지 나중에 통계에 공매도를 다시 풀어놓더니 시장의 균형을 찾아 올라가더라. 이렇게 만드는 시나리오들 쟤네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맨날 숫자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이 레포트를 내게 되면 공매도 금지해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푸니까 더 올라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장을 그렇게 계속 쥐락펴락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공매도를 금지해 놓은 게 그 당시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사실 개인들이 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있고, 정말 특정 몇몇 초우량 주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종목에 자꾸 꺼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의 어떤 자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계도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벌어진 뭐 신한증권 LP 사태만 보더라도 전혀 그런 의지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 뭐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좀 먼저 올리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 시장에 있고 노린다라고 그러면 지금 구간들은 포기할 구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계속 노려야 될 구간이다. 여기에서 포기하고 미국 시장으로 간다? 지금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지금 한국 시장에서 끝까지 해보고 일정 수준에 올라온다라 그러면 그때 전환을 고민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4시의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